현재 세계 각국에선 탄소 중립 흐름 속에 원자력 발전소의 영구 정지를 추진하던 국가들도 운영허가 만료가 예정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고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약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알렸는데요. 대체 왜 원자력 발전을 줄이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 33개 국가에서 439개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 25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는 대한민국 전력 총생산량의 29.6%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추세가 지속되고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약 80%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 2021년도 자료를 보면 풍력, 수력, 태양광, LNG, 석탄의 전력 생산 방식보다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 해결료인 우라늄 1kg이 전부 핵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000드럼, 석탄 3,000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에너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 전기 출력 1000메가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소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연간 27톤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하는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재만 40만 톤이 발생하니 사용 후에 나오는 부산물을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대략 1만 5천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른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물론 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대국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전쟁 무기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1953년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 후원하에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핵물질은 저장하고 보호하며 에너지로의 발전을 증진시키자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평화적인 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 즉 원자력 발전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운영, 관리,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해결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의 주 원료인 해결료는 원자로에서 약 5년간 사용하면 새로운 연료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때 교체되어 나온 우라늄 해결료가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이것은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위험하기에 특별 관리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의료기기에도 원자력 발전에도 방사능 물질을 쓰고는 있지만 이것이 사람이나 동식물에게 기준치 이상 피폭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용 후 해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속하는데 미국 코네티컷 양키즈 원전의 경우 1967년부터 30년간 운영되고 영구 정지한 후 사용된 사용 후 해결료를 가로 20m 곱하기 세로 60m의 소규모 부지에 저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장 방식에 따라 크게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는데요. 먼저 습식 저장 시설은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 후 해결료를 붕소가 섞인 물이 담긴 수조에 일정 기간 보관해 열과 방사능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습식 저장 시설에서 일정 기간 냉각된 사용 후 해결료는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져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공기의 자연대류에 의한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원 없이도 안전하고 경제적인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등 24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사일로형인 캐니스터와 모듈형인 맥스터를 안전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 시설들은 7.0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모두 내진 설계되었는데요. 2016년 경주에서 역대 최대인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과 건식 저장 시설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에도 원전 부진에 건식 저장 시설이 해안가에 있었지만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손상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건식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 위에 설치된 이 시설에서 방사능 피해는 정말 없을까요? 우선 월성 원전의 맥스터 시설은 벽과 상부의 두께가 1m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사선 유출을 차단하고 있고 우리 국토에서 평상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선량이 시간당 0.05에서 0.30 마이크로시버트인데 비해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 주변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통해 실시간 방사선 데이터를 확인한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인체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저장 시설이 모두 사용 후 해결료를 중간 또는 최종 처분에 앞서 원전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일 뿐 영구적인 처분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영구 처분 방식으로 심층 처분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미 핀란드에서는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지하 500m의 심층 처분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년이 넘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30년부터 대부분의 원전들이 사용 후 해결료 습식 저장 시설의 포화를 앞두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사용 후 해결료의 중간 저장 시설 및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해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과 향후 제정될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국민 또 전문가들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